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방 동환쌤입니다. 과학을 하다 보면 수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연동이 되는데. 근데 공식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그러면 이 v라는 것은 속도인데,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 단위가 아마 여기 v가 있으니까 미터 퍼 세크가 돼야 되고, 미터 퍼 세크를, 이거 거리죠. 이거는 질량이고, 이거는. 이거를 제곱을 하고, 여기다가 이 제곱이 킬로그램이니까 킬로그램. 이게 단위일 겁니다. 이 힘의 단위. 킬로그램, 미터, 세크의 제곱. 이렇게. 공식 자체가 이 단위로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수학이나 과학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거리입니다, 머리. 이거는 시간이고. 그런 것처럼, 이게 이거는 근데 질량입니다, 질량. 이거는 볼륨 양도 되고 속도입니다. 이건 에너지고. K점에서의 에너지라는 건데, 이제 운동했을 때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프 그리는 법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이거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V는 IR하고 F는 MA가 아마 물리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가장 그 유명한 공식인 것 같아요. V는 전압이거든요. 전압은 수도를 할 때 이 수도 간으로 이 공기 압력 같은 걸 이렇게 뿜어줍니다. 그게 압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낼 때 220으로 보내면 220V, 150으로 보내면 150V. 그 전선 같은 거면 뭐 15,000V 이렇게 있죠. 압력이 굉장히 세다는 거죠. 압력. 그래서 전압입니다. 전압. 이 전류는 이 수도 간에 흐르는 물이라고, 흐르는 물이, 전기를 물처럼 생각하면 돼요. 흐름. 그러면 이 저항은 이 수도관 안에 있는 이렇게 찌꺼기들, 방해받는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기가 흘러가는데 압력으로 여기에 방해받는 게 있으니까 저항이 커지면 이게 빨갛게 달궈서, 이렇게 코일이 달궈져서 음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V는 IR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니까 전압은 이 전류하고 저항을 곱한 값이 전압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잘 들으세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반발하니까 반비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비례입니다. 그러니까 IR은 반비례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그럼 붙어 있어, 떨어져 있어. VI하고 VR은 떨어져 있죠. 그래서 VI 이렇게, VR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반발, 떨어져 있으면 비례, 붙어 있으면 반비례. 일단 이걸 기억하면, F는 MA 할 때 M은 킬로그램이고 N은 가속도거든요. 그러면 M하고 A는 뭐라고요? 붙어 있으니까 반비례. 그렇죠? F는 M은 떨어져 있죠? 그러면 비례. F하고 A도 떨어져 있죠? 그럼 비례. 그런데 A, F 안 쓰고 여기다가 A, F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힘은 A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건 정의역은 여기다 써주고 치역은 여기다 쓰니까 여기도 MF 이렇게 써주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쓰는 데는. 근데 거꾸로 쓰더라도 이 그래프는 변함이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배운 건 뭐예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반비례, 떨어져 있으면 뭐라고요? 비례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공식을 알면, 식을 알면 이렇게 그래프를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렇게 M하고 E는 2분의 1일 때 M하고 에너지, 요거는 떨어져 있죠? 네.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비례입니다. 자, 그런데 이 M이 고정되어 있을 때 그러면 E하고 요것도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죠? 네. 그럼 요것도 한 덩어리죠? 네. 그러면 이 덩어리를 통째로 했을 때는 비례죠? 네. 그래서 비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그 다음에 M하고 V제곱은 서로 붙어있죠? 네. 붙어있으니까 반비례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식에는 V제곱이 나왔는데 여기는 V라고 나왔어요. 네. 그걸 또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네. 보통 V는 AX에서 기울기에서 1x, 2x, 3x 이거를 이게 가속도가 아니라 기울기입니다. 1차 함수 수학에서 배운 거에서 V는 AX는 이렇게 그려줍니다. 기울기가 커지면 이렇게, 작아지면 이렇게 그려줍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보세요. A가 기울기가 고정됐어. 정했을 때 V하고 X는 떨어져 있죠? 네. X하고 V는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증가하는 형태로 보이는데 뭐만 있어요? 이렇게? 이 A의 기울기에 따라서 A가 1이냐 이렇게 45도로 가느냐 1보다 작냐 1보다 크냐를 가리는 것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네. 이해됐나요? 네. 그런데 이걸 비례라 그러고 왜? x에다가 몇 단 곱하는 거니까 곱해가지고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라고요? 이 k를 x로 나눠서 답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변에다 x를 곱하면 x, y는 k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k라는 고정된 값이 나오는 이 약수들을 1하고 8, 1이 1 때는 8이라는 k는 8이다 이렇게 하면 8, 2는 4다, 4는 2다, 8은 1이다 이렇게 구하면 요 모서리를 이 모서리의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반말해서 반비례라고 얘기를 해줘요. 반비례. 그래서 이거는 비례, 이거는 반비례. 반비례. 근데 이 k 값이 커지면 이렇게 여기에서 요 k 값이 커지면 숫자가 이렇게 되면서 요 넓이랑 이 넓이랑 이 넓이는 같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 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x, y는 k인데 100만 원을 가지고 10개를 한 개를 사면 100만 원짜리밖에 못 사죠. 네. 근데 이게 1000만 원이 되면 그죠? 이게 100만 원이어서 k가 1000만 원이 되면 살 수 있는 개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죠. 네. 그래서 x, y는 1000은 이렇게 가고 x, y는 100은 k는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든지 그죠? 그러면 살 수 있는 게 더 늘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수요 곡선이라고 해요. 경제학에서는 수요 곡선. 어떤 돈으로 요구되는 걸 살 수 있는 곡선, 수요 곡선. 이거는 뭐라고요? 자, X. 그죠? 비싼 거는 많이 팔고 싶죠? 네. 그래서 이거는 공급 곡선이라고. 공급 곡선.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이렇게 비례를 하고, 욕망에 비례를 하고, 수요 곡선은 제한된 돈 때문에 이렇게 반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뭐라고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요 지점에서 여기는 가격이거든요. 여기는 네. 양이고. 그러면 이 곱한 요것과 요거 곱한 요만큼의 경제 활동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비례 반비례를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자, 설명이 다 아직 안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y는 2분의 1을 청분해 전부 다 ax라고 했을 때 이거랑 동아리 이렇게 됐을 때 ax 이거를 x제곱으로 통째를 하면 이것만 통째로 비례하니까 이렇게 나왔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x만 했어요. x제곱이 아니라 y는 ax 제곱했을 때 x 값이 달라져요.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y 값이 달라져요. 네. 그러면 x 값은 하나, 둘, 셋 하는데 y 값은 이걸 제곱한 다음에 또 y가 되니까 1일 때는 만약에 1이면 2일 때는 4가 되고 3일 때는 9가 돼요. 그래서 변화가 이렇게 돼요. 1일 때는 1인데 2일 때는 4가 되고 3일 때는 9고 이렇게 변하는 게 급격하게 팍팍팍팍 제곱에 비례한다고요. 이런 걸 보고. 제곱의 비례. 그래서 이 비례할 때 이 그래프를 이렇게 써주죠. 네. 이 기호가 비례한다는 거예요. 비례. 비례하다. 2하고 v제곱은 비례한다. 2하고 그 다음에 v는 제곱에 비례한다. 요거까지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ax 제곱처럼 그죠? 그래서 2는 통째로 상수가 있어서 숫자처럼 ax a라고 치고 여기에 v를 써줬어요. 여기에 그러면 이 제곱을 따로 염두에 둬서 해야 되니까 이게 값이 변할 때는 이렇게 2차 함수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직선은 v 한 개만 v 이 덩어리를 한 덩어리로 보는 건데 요거는 뭐라고요? v를 넣을 때마다 뭐라고요? 요 식에서 제곱을 해서 결과를 해야 되니까 급격하게 변한다. 이건 뭐라고요? 급격하게 변한다.
급격하게 변한 결과를 좀 똑같은 간격으로 놨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직선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는 뭐라고요? 두 개를 쓰면 여기 식에서 보면 x제곱으로 되니까 네. 수학의 2차 함수처럼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다시 한번 볼 때 네. 자, 2는 v제곱이니까 2는 ax 그럼 1차 함수죠? 네. 그 x 대신에 어떤 숫자를 넣냐면 v제곱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덩어리 2와 x 2와 에너지와 v제곱 전체의 관계는 이렇게 1차 함수처럼 직선으로 갑니다. 그런데 공식 자체가 2분의 1을 n분의 2 제곱이니까 이걸 a로 놓고 여기에 v를 x로 되면 x하고 v라고만 바뀌었죠? 네. v는 똑같이 있죠? 그러면 여기 x축에 v를 써줘야죠? 네. 그런데 이 식이 나올 때는 a는 고정됐더라도 이 2는 x제곱이란 형태로 나와야 되죠? 네. 근데 x만 우리가 해줬죠? 네. 그러니까 x가 할 때마다 에너지는 증가해서 x제곱의 형태, 제곱에 비례해서 급격히 증가를 하죠. 네. 이렇게 급격히 증가를 하는데 그러면 직선과 곡선의 관계는 뭐냐? 그러면 이거일 때 보통은 이렇게 똑같이 증가하는데 자 처음에는 이 기울기로 가다가 그 다음에는 이 기울기, 그 다음에는 이 기울기, 그 다음에는 이 기울기로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순간순간 변합니다. 계속. 그래서 순간순간 변하는데 이 점에서는 이렇게 접선으로 보면 요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는 요 직선의 기울기와 같아요. 네. 이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는 요 직선의 기울기와 같아요. 그럼 요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는 요 직선의 기울기와 같아요.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을 수없이 그리니 이렇게 곡선 형태로 그려준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순간 기울기를 나중에 y는 x제곱인데요. 이걸 미분하는 걸 배워요, 나중에. 미분. 그래서 나중에 y는 2x에서 x에다가 1, 2, 3, 4를 넣으면 순간 기울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2차 함수의 변화를 제곱에 비례하는 거를 나중에 미분이란 걸 배우면 그 미분한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가 나오고 순간 기울기를 가속도라고. 네. 순간 가속도. 순간 가속. 가속력을 증가시키는데 얼마큼? 이 직선만큼. 그거를 계속 증가시키는 거. 네. 이해됐나요? 네네. 자, 그러니까 요거를 질문하는 학생이 지금 자, 요거를 결국은 이 질문이었잖아요. 다시 마무리를 지면. 네. 근데 착각하기 쉽죠? y는 2분의 1 mv제곱인데 y가 에너지죠. 그래서 이게 에너지인데 에너지의 관계는 똑같은데 지금 뭐는 고정됐다는 거예요? MV. 2분의 1하고 m은 M. 고정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질량이 고정되었을 때 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여기 m이고 여기는 v제곱이면 뭐라고요? 이렇게 반비례 되죠. 붙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는 v고 이게 v제곱인데 어디다 제곱 붙여야 돼요? 여기요. 곡선. 네? 곡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다시 뒤로 가보면 자 어디다 붙였다요? 여기 거꾸로 됐네요. 거꾸로 됐네요. 네. 그렇네. 그 직선에다가 V제곱을 해요. 왜요? 그것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v제곱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왜요? 이걸 y는 자 ax로 하는 것이 있고 y는 ax제곱으로 하는 것이 있죠. 네. 보통 그냥 요거를 기울기라고 그 고정된 숫자라고 상수라고 치고 네. y는 x는 직선이죠. 네. 그러니까 이 x라고 했을 때는 x 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요? v제곱. V제곱. 그러니까 직선. 직선. v제곱. 이거는요. y는 x제곱이죠. 네. 그럼 x 자리에 v제곱이 안 들어가고 뭐가 들어갔어요? 그냥 v제곱만 들어가니까 여기 v만 쓰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y는 x제곱에 이렇게 이차함수로 써야 되네요. 네, 네. 이해됐나요? 네. 자, 다시. 이게 1차 함수, 2차 함수를 중학교 때 배웠으면 순식간에 이해를 하는데, 에? 네. 순식간에 이해했는데도 착각하잖아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자, 2차 함수일 때 여기는 뭐라고요? v. V. 여기는 뭐라고요? e. E. 그랬을 때 이 식이 뭐라고요? xv인데 x제곱의 결과값을 여기다 써줘야죠. 네. 근데 여기는 y는 ax니까 v제곱을 한꺼번에 넣으면 이게 x가 되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x값만 써주면 되죠. 네. y는.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이죠. 네. 요거는 X. x를 v로 쓰니까 요 y값에다가 x제곱의 값을 써줘야 되고, 요거는 뭐라고요? x값만 쓰면 되니까 v제곱 값을 통째로 쓰면 1차 함수처럼 나오고, 네. v제곱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요거는 v가 들어가니까 v제곱 값을 써야 되니까 제곱에 비례한 것처럼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그렇죠, 네. 다시, 조금 헷갈리죠? 네, 네, 약간 헷갈렸어요. 자, 다시. 요거는 v제곱을 통째로 들어가서 이게 뭐처럼 들어갔어요? x처럼 X로. 들어가죠? 네. 그래서 y는 ax의 그래프랑 마찬가지라고. 1차 함수로 배우는. 네, 네.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요? v가 들어갔잖아요. 네. v가 들어갔어. 그런데 y는 뭐라고요? 식 자체는 M, a, A, x 제곱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x 자리에는 뭐 들어간 거예요? V. v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냥 x 자리에 그냥 v를 넣었으니까 결과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곱의 값이 y에 나와야 되죠. 네. 그러니까 2는 2분의 1 2분의 1 m V 제곱. v제곱의 값이 나와야 되죠. 네. 근데 요거는 뭐, 이 v제곱 자리에 그냥 통째로 x를 넣었으니까, y는 2분의 1 m, V 제곱. 요게 x죠. 네. 그냥 통째로 값, v제곱 값, x. X. y는 2분의 1 mx, v제곱 통째로 값만 들어가면 되죠. 네. 그 v제곱 값을 통째로 넣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는 그냥 비례만 하면 되죠. 네.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v에 x를 넣기 때문에 x제곱값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곱에 비례하게 올라가야 되죠. 네. 이해됐나요? 예. 그 차이가 이게 되게 혼란스럽다고 애들이. 네. 자, 다시요. 공식이 뭐라고요? 2분의 1 mv제곱이에요. v제곱.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거에서 에너지를 통째로 이 덩어리하고 이거랑 쓰면 그냥 1차 함수로 정비례. 이렇게. 네. 아니에요? 네, 네. 통째로 m도 정비례. 그죠? 네. 그런데 이 v라고 안 쓰고 v제곱 값을 쓰면 v를 계산해 갖고 늘어난 거를, 급격히 늘어난 걸 써줘야 된다고. 네. 계산 후에. 이해했어요? 예. 그래서 요 v제곱과 v를 쓰는 거에 따라서 1차 함수, 2차 함수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네. 됐나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문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V는 IR, F는 MA의 그래프 그리는 방식. 네. 정비례, 반비례가 뭔지. 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가도 비례, 이렇게 곡선으로 가도 비례, 그쵸. 이렇게 가도 비례, 비례. 떨어져도 비례. 그렇죠. 이해됐나요? 네네. 그럼 요거는 뭐라고? 이렇게 가도 비례, 반비례, 이렇게 가도 반비례, 이렇게 가도 반비례. 그렇죠. 됐나요? 네. 자, 이것도 이렇게 올라가도 반비례, 이렇게 해도 비례, 이렇게 깔려도 비례. 네. 됐나요? 예. 자, 그러면 비례와 반비례를 다 알게 했는데, 그러면 요것도 비례니까 알겠고, 요것도 반비례도 알겠다. 그죠? 네. 좀 통째로 해야죠, 이게. 네. 그런데 2하고 v제곱, 2하고 v를 했을 때, 이렇게 통째로 했을 때는 덩어리니까 그냥 비례한다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v만 나오면 이 통째로가 아니죠, 식대로. 네네. 이걸 제곱해가지고 결과를 해놔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됐나요? 예. 자, 그렇게 했을 때 비례와 반비례 이제 정확하게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멀리 떨어지면 뭐라고요? 비례. 비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반비례. 그러면 이렇게 분수, 유리식으로 나오면 반비례라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오면 예.
요 K는 뭐라고요? 고정된 돈. 고정된 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고정된 돈 수요. 네. 이거는 뭐라고요? 공장에서 공급. 공급. 그 만나는 데서 균형 가격이 생기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더 자세히 해봤죠? 2분의 1 MV 제곱을 AX 제곱으로 하면 2의 X 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이거 두 개를 통째로 쓰면 비례. 네. 그런데 2의 AX 제곱 했는데 X는 안 쓰고 그냥 V만 써버리면 V만 쓰면 제곱을 해줘야죠? 네. 이게 V 제곱을 통째로 써줘버리면 되는데 통째로 아니고 X를 그냥 V만 해버리면 이 식에서는 이 V가 아니라 V의 제곱이죠? 네. 그러니까 제곱해서 이렇게 기울기로 가야죠? 네. 이 기울기가 됐을 때 이 직선처럼 그죠? 네. V로 생각하면 속력을 생각하려면 이게 순간 속력 뭐라고요? 순간 속력 순간 V를 네.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순간 속력이 뭐라고? 계속 착착착착착 변하니까 그 순간 속력의 변화를 그려주니까 2차 함수로 이렇게 곡선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해됐나요? 예. 자, 그래서 나중에 이걸 2차 함수를 x제곱을 미분해서 2x라는 걸로 하고 순간 속력을 구하는 미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 점에서의 미분을 해서 그럼 이 면적이 나오죠. 네. 이 면적이 이동거리가 되는 거야, 나중에 보면. 네. 이해됐어요? 예. 그런 것들을 다시 또 배우죠. 그러니까 지금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비례가 뭐냐? 비례가 뭐. 반비례가 뭐냐? 그죠? 네. 이 비례 반비례를 봤을 때 식을 보면 알 수 있다. 네. 그죠? 식에서 이렇게 덩어리대로 y는 ax 이렇게 덩어리대로 넣으면 그냥 1차 함수인데 네. 이 덩어리식을 다 안 쓰고 여기에 v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식에서 동그라미와 v 이렇게 쓰면 2차 함수로 되는 거고 네. 요게 제곱으로 돼 있으면 그죠? 네. 이게 세제곱으로 돼 있으면 3차 함수로 그려줘야 되고 네. 3차 함수로 이렇게 그리든지 이렇게 그리든지 이해됐나요? 네. 근데 저기서는 2차 함수까지만 하니까 그 2차 함수까지 나오는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